김현미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스스로 좀 옷을 벗으라고 얘기를 해라.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을 주는 엑스맨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아마 문바들한테 진짜 돌팔매질 맞을 얘기지만 성공한다?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에서 뭐 다른 정부 때도 그랬지만 그 정치인 출신들 장관들이 꽤 있어요. 역대 정권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치인 출신 장관이 가장 많은 건 사실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진영 진영 행자부 장관, 말씀하신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좀 껄끄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유가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장관을 맡고 나서 통일부에서는 드디어 이제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 통일 정책에서 통일부가 주도권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첫 작품으로 남북 물물교환 문제를 꺼냈는데 국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 규제라든가 이런 걸 제재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가 제재를 걸었고 사실상 포기를 했어요, 통일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에서는 그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박지원 장관이 얼마 전 국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김정은 그 위원장을 대신해서 김여정이 위임 통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인영 장관이 그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이 아기가 안 맞는 거죠. 원래부터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사이가 별로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박지원 국정원장이 보기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아직 대북 문제를 열이만 있지 잘 모른다고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박지원 국정원장을 보기를 노회하고 우리들하고 시각이 맞지 않다. 저렇게 가서는 남북이 그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 그런 인식이 아마 기저에 깔려 있을 거예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조직부장이 사실 위임 통치를 한다라는 것은 국정원 박지원 원장이 일단 국회에서의 발언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는 사실 대북 관련 정보가 있냐?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국정원이 주는 것 가지고 통일부가 그걸 해석하거나 정책으로 위반을 할 뿐이지 정보는 없는 거예요. 네, 결국 그 객관적으로 보면 그 통일부와 국정원이 그 대북 주도권을 놓고 좀 경쟁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결국은 박지원 그 국정원장은 좀 더 노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배어 있는 것 같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게 뭐냐, 우리가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뭔가를 해서 좀 이 구도를 좀 깨자. 그래서 양측 다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 눈에는 그 불협화음으로 비춰지니까 문제죠. 그러고 보면 지금 그 정치인들 장관이 반드시 후한평을 받고 있는 것 같잖아요. 추미애 장관도 항상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가장 그 비판을 많이 받는 장관은 아무래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김현미 장관이 왜 지금 비판을 받느냐?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값이 올랐다고 장관이 그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11%밖에 오르지 않았다. 아니, 누가 그 김현미 장관 그 발언에 동의를 해줍니까? 공감을 해줍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난을 받는 거지. 제가 예. 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 저한테 한 5번의 얘기를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김현미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스스로 좀 옷을 벗으라고 얘기를 해라.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좋아서 자르질 못한다 함부로. 그러니 스스로 옷을 벗으라고 얘기를 해라. 그분이 대통령과 어느 만큼 친한지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두 분이 통화하는 거 보니까 막말을 해요. 너냐 나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이 여성들을 30% 장관을 세우겠다는 수치를 딱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딱 마땅한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또 김현미 장관은 당대표 비서실장 됐고, 또 유은혜 부총리는 대변인하면서 대통령이 되게 그분들이 신뢰를 하세요. 박영선 장관도 신뢰를 해요. 대통령이 이 여성 그 몇 분의 장관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뉴스에 또 이제 오를 인물이 한 분 더 있어요. 추미애 장관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존의 법무부 장관 역할과 검찰과 법무부의 이런 인사 관행으로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은 너무 특이하니까 이해를 못하겠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이 진짜 검찰 지상주의, 검찰 인사를 기존에 자기들끼리 잘 나가는 사람들 위주로 움직이는 것을 한번 추미애 장관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끔 말을 하면서 자기 SNS 통해서 입장을 내지 않아야 될 때 입장을 내면서 지금 정치권에 특히 시민들의 도마에 오른 것도 사실이죠. 추미애 장관이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을 주는 엑스맨이 되고 있다. 물론 처음에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검찰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그럴 필요가 좀 있었고 그런 역할을 수행해 내셨는데 장기화되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너무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또 국회에서의 그 뭐 오만한 발언이라든가 불손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에게 좀 부정적으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지금쯤에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좀 손절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손절매를 안 할 겁니다.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 발언이 좀 과하고 때론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내는 게 나설지 않아야 할 때 나선다라고 문 대통령 생각하겠지만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추미애 법무장관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문 대통령 인식할 거예요. 지난번에 저하고 저 노코 카톡을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내년 초에는 스스로 사퇴할 것이다. 김진호 기자께서는 올 가을에 사퇴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다시 재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먼저 떠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먼저 떠날까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먼저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그 이상의 더 큰 꿈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손절매를 누군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손절매를 해서 법무부 장관을 먼저 떠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내가 볼 때는 서울시장보다는 대권의 직행입니다. 대권의 직행이면 늦어도 내년 봄에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그만둘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김 기자가 이 아이템을 정할 때 과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너무 많이 입성을 했는데 결국 잘하냐 못하냐 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 장관, 개별 정치인의 자질과 능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뭐 유은혜 장관이라든가 아까 박영선 장관, 진영 장관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대거 등용하고 청와대 수석들을 정치인들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실장 했던 시절에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을 국세청장, 경찰청장 막 이렇게 다 박느냐. 이게 과연 왜 이럴까? 결국 인사의 패턴이 너무 현명하다. 그렇죠. 그 사람들 능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 최소한 나라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 군주라면 널리 인재를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삼고초려요 이런 얘기를 지금도 입에 달고 사는 게 사실 인재를 이렇게 널리 구하라 그런 얘기인데 과연 문 대통령이 인재를 널리 구하려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느냐? 사실 별로 없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면 금융시장이니 부동산 시장이든 어떤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은 어느 그냥 국장급 발언으로 그냥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권위가 없죠. 권위가 없는 거죠. 개나 고등이나 장관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너무 깊게 심어줘 버렸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그 두 분은 그 사람을 쓸 때 절대 자기가 모르는 사람, 자기가 써보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아마 문바들한테 진짜 돌팔매질 맞을 얘기지만 성공한다?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 제가 2000년, 3000년 전부터 만들어진 인간 역사에 관련된 책을 권력 관련 책을 담으면 널리 인재를 쓰면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그 수고와 노력을 할 때 그 나라가 흥하고 부강하고 융성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한 번도 역사에서 융성한 적이 없어. 오늘 모처럼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편집이 돼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마무리 오랜만에 한번 하시죠. 하여튼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수해 또 태풍에 다행히 태풍은 큰 피해 없이 비껴갔는데 그리고 의사들과 정부의 싸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뉴스 홍수인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정상인 나라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각자들 목소리와 욕구가 너무 심해요. 우리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한 번쯤 진짜 우리 스스로부터 자신들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노코 카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